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호 변환 방식에 대한 건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느냐, 아니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느냐, 아니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느냐, 아니면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꾸느냐, 이 각각의 방식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요. 내용도 많고요. 뭐랄까, 할 것도 많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좀 잘 봐주세요. 우선은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방식에는요, 우선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그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FM 라디오라고 하는 거, 얘네들 AM 라디오라고 하는 거, 위상 변조를 이용한 방송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AM, FM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은 앰플리튜드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바로 진폭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FM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파형, 프리퀀시, 주파수에 의한 것이고요. 얘는 위상, 페이스, 위상을 이용한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호 변환 방식에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코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PCM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고요. 꼭 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선 코덱을 보면은요,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고요. PCM 방식 또는 델타 변조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환한대요. 근데 우리 앞에서 이제 모뎀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자, 모뎀도 어때요? 아날로그 디지털을 서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리고 코덱도 마찬가지로 코더, 디코더. 이렇게 해서 거의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전송로를 기준으로 해서 아날로그망에는 모뎀을 사용하고요. 디지털망에는 코덱을 사용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날로그 망으로 이제 신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출력이 아날로그가 되고요. 얘는 디지털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출력이 디지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과 전송로 부분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대박, 왕대박인 왕두목이죠. 자, 펄스 코드 변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PCM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그냥 현실 지금 쓰고 계시죠? 지금 제 목소리가 PCM 방식으로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복조가 돼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음악은 PCM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MP3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송신 측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표본화해서 PAM, 펄스 진폭 변조 신호를 만든 뒤에 얘를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로 변환해서 전송을 하다 보니까 잡음하고 누화에 강하지만 점유 주파수 대역이 넓은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점유 주파수가 넓기 때문에 양도 만약에 이제 이걸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주파수 대역을 높이면 높일수록 음질은 좋아지지만 용량은 커지고요. 얘를 낮추면 낮출수록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좀 음질이 좋진 않지만 어때요? 용량은 작아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통신을 이용할 수 있어서 대량 전송이 가능하고 저속의 전송로를 이용할 수 있고 직접 회로로 대량 생산으로 얘를 직접 회로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MP3 마찬가지로 핸드폰도 다 PCM 방식을 씁니다. 음성 한다. 그럼 무조건 PCM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가 이렇게 있으면 입력 신호가 오면 얘네를요 위에 값어치, 이 최고점치를 이렇게 값을 측정을 합니다. 얘가 표본화예요. 표본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표본화 개수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나이퀴스트 이론에 의해서 이 최고 주파수에 그래서 이 나이퀴스트 이론에 의해서 최고 주파수보다 2배 많이 이제 쪼개면 돼요. 이 시간을. 그래서 쪼개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최고점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점을 확인하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단위별로. 그래서 얘네를 비트로 표시하게 됩니다.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은 만약에 4비트로 표현한다면 0011이죠. 혹은 0101 이건 5가 되겠고 그다음에 011 0 이렇게 해가지고 각 단위를 4비트 혹은 8비트 이렇게 16비트 현재는 이제 16비트까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당하는 양을 이렇게 뭘로 값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화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걔를 이제 받게 되면은 복호화할 때는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위치에 그 값만큼 이렇게 최고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를 파형을 연결해주면 얘가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성이 다 그렇게 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표본화 및 이제 우리 다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이 순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를 해요? 표본화, 그 다음에 양자화, 그 다음에 부호화 이렇게 되고요.
복호화하고 뭐 이런 것은 뭐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건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예요.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를 외울 때 표인봉 이렇게 외우세요. 표인봉. 지금 제가 강의할 때 표인봉이라고 그랬더니 왜 표인봉이에요? 이러는데 표, 인, 양, 그죠? 봉, 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본화 중요합니다. 어떤 신호를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이게 나이퀴스트 바로 이제 이론이 되는 거예요. 채집된 신호는 원래 신호가 가지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는 이론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PAM을 얻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PAM을 얻는 과정은 그러면 표본화가 되는 거예요. 얻는 과정은 PAM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퀴스트 이론은 그냥 간단하게 좀 봐주시는데 가끔 한 번, 두 번 또 튕겨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양자화예요. 양자화는 표본화에 의해서 얻어진 PAM 신호를 정수화해서 평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얻는 거는 어디서 얻어요? 네, 바로 표본화에서 얻고요. 얘네를 가지고 평준화시키는 것은, PAM을 평준화시키는 것은 양자화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실수로 얻어진 값을 정수로, 실수가 이제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실수 소수점으로 얻어진 값을 정수로 변환해. 이때 실수와 정수값의 차이가 잡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양자화 스텝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컴펜딩, 이 밑에 나오는 애들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넣은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PAM에서 이제 부호화 같은 경우에는 펄스 진폭 크기를 디지털 양으로 변환하는 게 바로 부호화고요. 복호화는 말 그대로 복호화하는 거고요. 여파화는 이제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형을 구성하고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표본화되기 전에 파형과 비슷하게 복원하는 것을 여파화라고 한다. 그리고 PCM, TDM이라는 그런 개념도 나오는데요. 얘는 아날로그 신호를 PCM으로 바꿔가지고 TDM, 이건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타임 디비전 모듈레이션이라 해서 시그널 통신을 이용을 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펄스 보호 방식의 분류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연속 레벨 방식과 불연속 레벨 변조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얘네 종류가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날로그 변조에 사용되는 연속 레벨 변조는요, 펄스 진폭 변조, 펄스 폭 변조, 펄스 위치 변조,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 레벨 변조 같은 경우에는 PNM, PCM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싹 보겠습니다. PCM 방식에서 팜을 얻는 것. 이거 표본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고, 최고 4000Hz를 포함한 신호를 PCM으로 디지털화할 때 요구되는 최소 샘플링 횟수는 그랬는데, 이거는 곱하기 2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예전에만 나오고 안 나오는데, 나이퀴스트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8000Hz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날로그 디지털 부호 방식인 송신 측 PCM 과정을 순서대로 하시오. 표, 인, 봉. 됐죠? 1번이네요. 자, PC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CM은 음성 정보와 같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고, 입력 아날로그 데이터를 일정 주기마다 표본화해서 팜으로 만든다. FM으로 이용해요? 아니, PCM이죠, 얘는. PCM을 이용해서 변조하는 거죠. 자,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 PCM 방식에서 최대 대역폭이 4kHz인 경우에 표본화 간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선은 표본화 주기가 있어야 되겠죠. 4kHz니까 2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것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8,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8이냐? 우리 앞에서 첫 번째 문제 있었잖아요. 그지? 최대 주파수. 그래서 1 나누기 8, 하나, 둘, 셋 해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125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번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뎀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약자고요. 컴퓨터와 단말기에서 발생되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해요. 자, 수신 측에서 변조된 신호를 복호화해서 거시기 해본다. 이거 디지털 데이터를 공중 데이터망과 같은 아날로그 통신망을 이용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모뎀을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제가 한참 컴퓨터에 막 미쳐 있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뎀이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그때도 그 신 같은 속도였어요. 신기했지 정말. 와, 어떻게? 그때 1200kbps였어요. 이것도 엄청 빠르다 그랬지 그때. 1200kbps가 맞나? 1200 1200 그냥 bps였나? 키로가 아니었나?
아무튼 굉장히 이게 아마 1200bps 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느린 거죠.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ISDN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128km가 나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bps, 9600bps 막 이렇게 그때 막 한참 그랬었는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그냥 BPS야. 만약에 제가 정말 빠르다고 느껴졌던 나중에 이제 차세대 방식인 ISDN이 이제 128km였으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몇 메가 씁니까? 보통 100메가 쓰죠? 응? 속도 100메가 쓰잖아. 이거 얼마야? 10의 3승이죠? 이거 얼마야? 10의 6승이죠? 1000배. 그러면 여기다 K 또 하나 빠지죠? 얼마야? 100만 배. 지금하고 그때 100만 분의 1밖에 속도가 안 났었어. 그래도 그게 얼마나 신기했던지. 참. 그때 기억납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전화로 이렇게 모뎀을 연결하기 때문에 전화비를 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통신회사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 살아서 시외 통화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전화요금이 한 30만 원 돈이 2달 연속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끊었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아무도 몰라. 아직도 그 요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지금 뭐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참 죄송합니다 부모님.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그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뎀은 변조와 복조 기능, 펄스를 전송 신호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및 속도 제어, 자동 응답, 자동 호출 기능 등이 있게 됩니다. 모뎀 동기 방식에 따라서 비동기 방식이 있고요. 동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방식은 ASK, FSK고요. 동기 방식은 약간 좀 진보한 PSK와 여기에 나오는 ASK, PSK를 합친 QAM 방식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또 바로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모뎀 속도에 따라서 저속, 중속, 고속 이렇게 썼는데 맞네요. 그죠? 1200bps가 맞죠? 제가 사용했던 모뎀. 그러다가 이제 최고로 높았던 게 이제 56K예요. 56kbps. 그거 하다 이제 ISDN으로 넘어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56K 나올 때는 전국 시내 통화료로, PC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01410, 01412, 이거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이번엔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경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변경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모뎀을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진폭 변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ASK라고 그래서 Amplitude Shift Key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폭을 이렇게 표본화 해가지고 값을 얻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주파수 편의. 이번에는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주파수가 파형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파형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변조하는 방식이고요. 위상 방식은요, 위상을 이용을 해서, 위상이라는 건 이 각도죠, 각도. 그래서 이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교 진폭 변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때요? 위상하고 진폭을 모두 같이다. 그래서 위상은 PSK고요, 진폭은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뭐였지? 제가 까먹었네요. 진폭이니까 ASK가 되겠네요. 그죠? ASK와 함께 변조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9600bps 데이터에 많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진폭 위상 변조라고도 하고요. QAM이라고도 합니다. 얘가 자주 나와요. 직교, 진폭, 변조. 그래서 QAM. 얘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하고도 하고요. ASK와 PSK를 합친 그런 방식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변조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DSU가 있어요. 얘는 디지털 모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요 변조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 회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변환 장치예요. 어쨌거나 이제 신호를 데이터 통신 회선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변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토픽들이 많으니까 꼭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변조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고요. 얘는 PSDN, 디지털망에 사용이 되고요. 직렬 유니폴라 신호가 입력돼서, 유니폴라가 뭔지, 바이폴라가 뭔지는 뒤에 이제 그림이 바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신호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각 네트워크마다 다른 디지털 신호를 하나의 동일한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하고, 디지털 신호를 장거리 전송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또 위에 이어서 그냥 일반적 모뎀보다는 회선 구성이 간단하다까지 나와 있고요. 좀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DSU가 바로 이제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인데요. 디지털
신호를 파형의 변조로 없이 그대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DSU에서 전송 방식이 바로 베이스밴드 방식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류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종류만 나왔었는데요. 요즘엔 좀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하나는 내용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RZ는 리턴 투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얘네가 신호가요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떨어지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NRZ는 ran return to zero라 그래서 얘는 0으로 가지 않고요. 음수로 갑니다. 그래서 3V를 기준으로 해서 펄스가 3V 기준하거든요. 뭐 시스템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양극성은 어떠냐?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고요. 0으로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 수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바이폴라 신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방식,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우리 객관식에 맨체스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체스터, 박지성 제 후배거든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근데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 학교 들어갈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수원 공고죠. 근데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 입학식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야, 여러분들 참 축하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축구 게임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가 4강 안에 들면 수업 다 빼고,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우리는 응원을 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3년 동안 응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지성이 저보다 4살 아래인데, 걔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부터 학교가 달라졌어. 축구 경기가.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래도 공부 좀 했는데 요즘 실업계 애들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방식. 얘는 어떤 거냐. 매 비트 구간에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신호준위, 천위가 발생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클럭 신호를 추출할 수 있어서 동기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얘는 IEEE 8023의 CSMA CD 방식. 얘는 이제 랜에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얘도 또 뒤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토픽이에요. CSMA CD 방식도. 그리고 IEEE 803의 802의 3. 요거 이제 이게 그 국제 전기 표준 협회에서 발표하는 그 포인트인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되니까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맨체스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CSMA CD 랜에서 전송 부호로 사용된다. 그래서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 중에서 비트 간격의 시작점에서는 항상 천위가 발생하고 1일 경우에는 비트 간격의 중간에서 발생하고 0의 경우에는 비트 간격 중간에 천위가 없는 방식. 1일 때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non return to zero, middle M 이렇게 되겠죠. 얘는 요것만 나와요. 다른 거 몇 가지 더 있는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요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신호의 이거 앞에 우리 포인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날로그 신호를 변조한 후에 음성 전용으로 설계된 전송로에 송신한다든지 반대로 전송으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거 모뎀, 펄스 파형을 그대로 변조 없이 베이스밴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아닌 것은 AS, FS, PS, PCM은 이거는 뭐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 신호 부하 방식은 매 비트 구간에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신호 준위 천위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이용을 해서 클럭 신호를 추출할 수 있어서 동기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맨체스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2010년까지는 그 전에는 종종 출제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전고처리 시험이 중간에 또 예전 아주 오래된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가끔 보면 막 200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 출제됐던 문제들도 가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좀 하나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